그래서 한 이번 주 월목, 다음 주 월목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과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쉬운 거라도 풀어서 나한테 익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개념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조금 괜찮은 문제들 한 5문제, 6문제 정도. 거기는 이제 써있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 몇 문제 선생님이 추려놓은 게 있어서 그 문제 위주로 설명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선분의 내분과 외분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아니야? 뭐야? 어디부터 돼 있나? 두 점 사이 거리. 아니,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치, 쏘리. 자, 두 점 사이 이제 거리가 나오죠, 그죠? 두 점 사이 이제 거리가 있는데, 자, 수직선에 있을 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A, 얘가 B, 이렇게. 자, A가 X1, B가 X2일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 얘를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수직선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L은? X2에서 X1을 뭐 하면? 빼주면 되겠죠? 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X1에서 뭐 한 거? X2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워줘도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이건 이제 수직선에 있을 때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어디 있을 때 수직선 말고 어디 좌표 평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X축, Y축이 있으니까 A좌표와 X1, Y1 그 다음 B좌표 X2, Y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줘야 돼? 직각삼각형을 찾아줘야 되겠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결국은 뭐를 찾아줄 수 있냐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 방금 우리가 수직선에서 뭐 한 거 구했던 방식처럼 저걸 구해줄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구했던 것처럼 Y좌표, X좌표를 각각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Y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Y1과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Y2에서 Y1을 뺀 값이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해줄 수 있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X2잖아. 여기는 X1이니까 X2 - X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치? 지금 여기 Y2 - Y1 Y2 - Y1 네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2 - Y1의 제곱 플러스 X2 - X1의 제곱. 이렇게 이거 한 거를 뭐 한 거? 제곱근 씌워줘야 되겠지. 왜?
지금 k제곱이라고 안 쓰고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곱근 y2-y1의 제곱 플러스 x2-x1의 제곱 또는 뭐 x2-x1의 제곱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값을 뭐 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 좌표평면에서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선분의 내분과 외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분의 내분과 외분. 그치? 내분이라는 것은 안에서 나눈다 라는 뜻이고, 외분은 그 바깥에서 그 점들을 뭐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선분들을. 그래서 선분의 내분,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수직선 이어서 좌표평면까지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서 A와 B가 있어.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는데 그 점, 그 사이에 안에서 나눈대 뭐를? A와 B를 나눠준대요.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라고 했냐면 M 대 N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M 대 N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AP 선분 대 PB 선분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P가 M인 거고 BP가 PB가 N인 거지? 그러니까 M 대 N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수직선이니까 얘네들에다가 어떤 값을 매겨줘 볼게. 얘가 x1, b가 x2, p를 x3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x3를 구하는 거예요. x3. 그치? 자, 그럼 AP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수직선에서 크기 구했던 것처럼 큰 값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잖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보자. x3에서 x1을 빼면 AP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AP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x3 마이너스 x1 이렇게. 그 다음에 PB는 큰 값이 B죠? 그러니까 B에서 P를 빼야 돼. x2에서 x3를 빼야 되겠지? x2 마이너스 x3 이렇게 빼주는 거고,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얘네들을 뭐 해서 다 정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P, x3에 대한 정보니까 x3는 하고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내양, 외양 곱해주게 되면 M 곱하기 x2 마이너스 x3는 N 곱하기 N 곱하기 x3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x3는 묶어야 되니까 mx3 정리해볼게요. 그냥 mx2 마이너스 mx3는 nx3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부호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x3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죠? 간단해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nx1을 좌변으로. 그러면 어떻게 식이 정리되냐면 mx2 플러스 nx1 얘를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nx3 플러스 mx3 이렇게. 그쵸? 그럼 x3가 지금 공통이잖아? 그러려고 우리가 이항을 한 거니까. 그럼 x3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3로 묶어주면 n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지. 그쵸? 따라서 우리는 x3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뭘로? n 플러스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3가 나오겠지? 그게 뭐니까? p의 좌표니까. 그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m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x3는 n 플러스 m으로 나눠주는데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m하고 n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그치? 더하기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m하고 n을 자리를 바꿔주면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고, 우선은 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풀 거야? 아니란 말이야. 바로 다이렉트로 뭘 찾을 거야? 이 내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이용해서 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분일 때는 더하기야, 더하기. 분자든 분모든 다 더하죠? 그리고 특징이 있어. mn인데 m에다가 지금 뭐가 곱해져 있냐면 x2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x2가 뭐냐면 얘야, 얘. m과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b랑 곱해주는 거예요. 왜? 내항과 외항의 곱은 한번 같다 이렇게 풀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m과 뭐를 곱하는 거야? 가까운 거를 곱하는 거야. 얘가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곱해줘야 돼? b하고 m을 곱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끼리. 그 다음에 a하고 n을 곱해주는 거야, 바깥에 있는 것끼리. 그러니까 b가 뭐야? x좌표가 x2지. m이랑 x2를 곱해줘서 쓰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 더하기는 내분이니까 더하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n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a의 x좌표가 뭐야? x1이잖아, x1. 그러니까 x1과 n을 곱해주는 거야, nx1. 이렇게 결과값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a, b를 3대2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내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를 먼저 뭐해? 더하는 거야. 3 더하기 2. 그 다음에 3하고 b를 곱해주는 거예요. 3하고 b. 2하고 a를 곱해주는 거야. 2a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내분을 구할 때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이제는 뭐를 구할 거냐면 외분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번 찾아보자. 외분할 때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Q. 그치? 외분은 바깥에서 나눈다고 했잖아. 뭐를? A와 B를. 그래서 AQ가 M이고 BQ가 N인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AB를 몇 대 몇으로?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Q라는 점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하고 B, Q를 한번 잡아줄 거야. 뭐로? 어떤 값으로 잡을 거야. x1, 얘가 x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Q, x3 이렇게 잡아줄 거라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AQ 대 BQ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AQ가 M이죠? 요거, 그치? BQ는 N이란 말이야. M 대 N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AQ의 길이는 Q에서 A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x3 마이너스 x1이잖아. BQ는 x3에서 x2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지? 얘가 M 대 N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 다 정리해서 x3는 하고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치? 그러니까 내항 곱하고 외항을 곱해서 x3는 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x3가 P 좌표, 여기에서는 x3가 이번에 Q 좌표니까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해주면 M 바로 전개할게요. x3 마이너스 M x2는 N x3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3는 하고 묶어야 되니까 얘를 이항하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주게 되면 M x3 마이너스 N x3는 M x2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되겠죠. x3로 묶어주게 되면 x3 곱하기 M 마이너스 N은 M x2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3 값 나왔죠? x3는 어떻게 구해야 돼? M x2 마이너스 N x1을
m-n으로 나눠주면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내분은 선생님이 그 가운데 부호가 반드시 플러스여야 한다고 했어. 근데 외분을 구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죠? 그치? 분모도 마찬가지, 분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찬가지 mn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봤을 때 같잖아. m과 n 같고 x2, x1, x2, x1도 같아요. 결론은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결국은 뭔 차이야? 부호 차이밖에 없어. 숫자는 다 같아요. mn, mx2, nx1 mn, mx2, nx1 오케이?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런데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가 되는 거야.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제일은 아니고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중점이 있어요. 중점이라는 것은 실은 뭐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실은 중점이에요. 그럼 1대1로 내분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지? m과 n이 1과 1이라는 뜻이야.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분모 2죠. 분자는 x2 플러스 x1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따라서 얘는 예를 들어서 a가 x1이고 b가 x2일 때 a, b의 뭐를? 중점을 구할 때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구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보면은 다 x좌표들만 나와 있지 어디에서 구했으니까 x좌표만 나오는 거야? 수직선에서 구했으니까 x좌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y좌표도 나오겠지? 그런데 방식은 똑같아. x좌표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y좌표를 구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방식,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아시겠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A와 B가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구해볼 거야.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뭘 한다면 P라고 한다면 이 P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내분이니까 뭐 할 거야? 더해야 되겠지? 뭐하고 뭐를? M하고 N을 더할 거예요. M 플러스 N. 그 다음에 A와 B를 지금 얘는 뭘 얘기하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양, 외양, 곱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지. 그럼 B하고 M을 곱해주는 거야. B의 뭐? 지금 여기 우리가 순서상을 쓸 때 X좌표, Y좌표를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좌표에 대한 내분점을 찾는 거니까 B의 X좌표와 M을 곱해주는 거라고. 그치? 그럼 B의 X좌표랑 M을 곱해주는 거니까 뭐야? M, X2가 되는 거고 N이랑 A의 X좌표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N, X1이 되겠지. 이렇게. 얘가 뭐냐면 내분점이야. X좌표. 내분점이 X좌표가 되는 거라고. 그냥 Y좌표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아요. M 플러스 N. 내분점이니까 더해주고 M과 B를 곱해줄 건데 이번에는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B의 Y좌표랑 곱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M이랑 B의 Y좌표니까 M, Y2. 그 다음에 N이랑 A를 곱해줄 건데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N, Y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야?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이제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지. 그럼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돼? Q라고 한다면 이 Q의 좌표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 부호 차이야, 부호. 그러니까 얘네들 값은 그대로 쓰는 거야. M, N, M, X2, 마이너스 N, X1, M, 마이너스 N,
m y2 마이너스 n y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 근데 걔가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개념 설명은 이제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무게중심도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은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무게중심 찍어보자. 자, A, B, C가 있어요. 자, A의 X좌표 순서상이 X1, Y1, B는 X2, Y2, 그 다음 C는 X3, Y3예요. 그죠? 이렇게.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무게중심의 정의가 뭡니까? 세. 외심에 대한 정의는 뭐야? 외심. 우리가 총 고등학교에서 삼각형의 중심을 몇 가지를 배워? 5가지 배우죠?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우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뭐 나와? 외심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내심 나오지?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가지고 또 뭐 나와? 무게중심 나오죠? 그 다음에는 2가지 방심이 있고요. 수심이 있습니다. 방심은 잘 안 나오는데요. 수심은 나와. 수심은 뭐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잘 안 나와. 근데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3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잘 나옵니다. 특히 내심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내심에 대한 성질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하는 실은 언제 끝나요? 2학년 2학기 때 거의 다 끝납니다. 3학년 2학기 때도 조금 나오죠? 삼각비. 그치? 원과 직선 나오고. 그래서 중학교 때 기하가 잘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하를 공부를 하셔야 돼. 중학교 기하를. 그거와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또는 내신에서 나오죠? 안 나와? 나오잖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출제하겠습니다 하면은 중학교 내용에 있는 기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기하가 들어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하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안 와요. 거의 없어. 고등학교에서는 기하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수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근데 기하가 모의고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그치? 그게 다 어디하고 접목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3학년 2학기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또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모의고사나 또 내신 점수를 올리려면 기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돼. 기하를 안 하면 높은 점수 또는 높은 점수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아무튼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외심에 대한 정의는 세 변의 수직하면서 2등분 하면 돼. 그게 뭐가 되냐면 외심에 대한 정의고요. 내심은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 무게중심은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선을 찾아야 돼. 그럼 중선에 대한 정의는 뭐야? 중선은 B하고 C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점? M? 그치? 각 꼭지점에서 중선, 각 꼭지점에서 중선,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되고 중선이 있으니까 중선을 우선 연결을 이렇게 했어. 중선을 딱 연결하니까 BM과 CM의 길이가 뭐해? 같아지죠? 그러니까 같아졌다는 것은 M이 BC에 뭐가 된다는 거야? 중점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M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이 M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X2와 X3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중심은 결국은 세 중선의 교점인데 무게중심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AG 대 GM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방금 뭐 배웠어? 내분점 배웠잖아. 내분점. 그치? 뭐가 내분점? A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와 M을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요.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얘가 뭘 의미한다고? 무게중심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 내분은 우리 방금 구했잖아.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구한 다음에 2와 1을 뭐 해야 돼? 더해야죠? 얘도 2와 1을 더하겠지? Y좌표? 그치? 자, X좌표. 2하고 M의 X좌표를 곱할 거야. 그러면 몇이야? X2 플러스 X3죠? 그 다음에 1과 A의 X좌표를 더할 거야. 아니, 곱할 거야. X좌표 몇이야? X1이잖아. 이렇게. 그죠? Y좌표도 마찬가지. 2하고 M의 Y좌표를 곱할 거야. 그럼 몇이야? Y2 플러스 Y3 될 거고 1과 A의 Y좌표를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1이 되겠지. 따라서 무게중심 정의 어떻게 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컴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즉 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X좌표 Y1, Y2, Y3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되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내분점을 이용한 활용이 되는 거지, 실은. 자, 이제 개념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평면좌표에 대한 이제 개념은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또는 모의고사에도 가끔 또는 자주 등장하는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유형이에요. 자, A, B가 A하고 B가 실수일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루트 A-1의 제곱 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바뀌어줄 수 있어요. 플러스 B-3의 제곱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얘와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 자, 얘는 뭐를 의미할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를 의미할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 0,0이죠? 그치?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 뭐가 돼?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선분의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0,0에서부터 A, B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0,0과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얘는 A, B와 1,3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0,0에서부터 1,3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 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으면 얘네들과 얘네들을 더한 값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거리가 이거의 답이 되는 거야. 따라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왜냐면 A, B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했어.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한 거야? 1,3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와 같겠다 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4,1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5 되어 있을 때 P가 X축 위에 있대요. 자,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P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 A, 0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X축 위니까 Y는 0이 돼야 돼. 그치?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하냐?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봤던 문제죠? 여기서 이제 강조할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그죠? 그럼 최소값, 최대값 나올 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최소값을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인수분해? 비슷하긴 했는데 조금 달랐어요. 많이 사용하는 우리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할 때 뭐가 있나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 많이 이용되는 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해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AP제곱. 자, AP를 구해볼까요? AP는 뭐야? AP.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하고 P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4 A의 제곱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 BP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냥 플러스가 있는 게 훨씬 계산하기 수월하니까 A 제곱 플러스 25 5의 제곱이니까. 근데 걔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 그냥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두 개를 뭐 하면 더했을 때 최소값 구해라 이거잖아. 따라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A-4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어? 2차식이 됐죠? 그치? 2차식이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어? 표준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문제에 따라서 산술계를 쓸 거냐 아니면 2차 방식의 최대 표준형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보통 2차식이면 표준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얘네들은 이제 뭐 하면 정리를 하면 A제곱 2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4A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4 20 플러스 25 플러스 45죠. 자, 표준형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로 묶어준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가로 닫고 45 그쵸?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하죠? 그래 1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에 1까지는 a-1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2를 곱해서 나가야 돼. 그치? 그러면 플러스 43 마이너스 2니까. 그쵸? 그러니까 a가 1일 때 최소값 몇을 가져? 43을 가지. 왜 최소값이야?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니까? 2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져야지. 됐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두점 지난 직선방정식을 쓰면 되는 네, 어디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쪽에 그 두 점 사이 좌표평면이 두 점 사이 거리 그거의 활용 문제니까 거기다 쓰면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예요. 이제 이거 하면 중선 정리하면 이제 하나 남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합시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좀 선생님이 좋은 문제를 좀 찾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문제를 못 찾았어요. 좀 괜찮은 문제, 조금 약간 깔쌈한 문제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 중선 정리. 근데 모르면 좀 어려운 게 중선 정리인데 이게 실은 잘 안 나와요, 문제. 근데 가끔 나오는데 이게 가끔 나오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가끔 나오면 어렵죠. 그치?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좀 중선 정리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선은 개념을 모르면 아예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 먼저 정리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는 어떤 거를 중선 정리라고 하냐면, 자, 먼저 결론 먼저 쓰고 시작을 할게요. AB제곱 플러스 AC제곱, 그러니까 AB 이 3분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여기 제곱, 또는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CM의 제곱이라고 상관은 없어요. 이게 중선 정리입니다. 다시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또는 이거의 제곱과 같다.
이게 준성정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성정리 정의할 때 뭐 하냐면 그냥 이 좌표들 있죠?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 그치? AB 또는 AC 또는 AM 또는 BM을 구해서 대입하면 그 결과가 같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AB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면은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는 안 쓸게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좌변을 먼저 정리해 볼게. 자, a제곱 a제곱이 몇 개야? 두 개죠? 그 다음 c제곱도 두 개지? b제곱도 두 개입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2 곱하기 a 곱하기 c 2ac죠?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2ac야. 얘네들 더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죠? a제곱 b제곱 c제곱의 2배. 그 다음에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돼? x2-x1 m은 원점이에요. 0,0. 그 다음에 y2-y1의 제곱 이니까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b에서부터 m까지가 c지? 길이로는 c잖아. 제곱하면 뭐가 돼? c제곱에다가 몇이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잖아. 2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는 식과 아래는 식이 같죠? 따라서 중선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일 때 성립하냐면 얘하고 얘가 뭐일 때 중점일 때 성립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B와 C의 중점과 어떤 선분이 연결돼 있다. 그럼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아마 글로도 표현이 돼서 딱 눈에 안 들어오네요. 25?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방금 이제 증명한 거. 그게 이제 써 있는 건데, 문제에 이제 적용이 됐을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는 실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실은 어려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서 선생님 좋은 문제를 좀 찾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중선 정리에 거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풀어보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도형이고 뭔가 이렇게 중점인데 라고 생각하면 중선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마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은 자취의 방정식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자, 보세요. 문제를 하나 따왔는데 뭐냐면 점 P가 저기 셀에 있는 거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2x-y-4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점이다 그랬으니까 점 P가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 그럼 A, B라고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A, B를 대입할 수 있지. 그쵸?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우선은 이거 잡는 게 어려워. 점 P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P를 잡는 순간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실은 뭐를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점을. 그러니까 P의 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A, B라고. A, B라고 잡았으면 50%한 거야. 자취의 방식에서. 알겠습니까? 이 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언급을 해줬냐면 A 2,4라는 점과 2,4가 있는데 AP를, 그러니까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Q의 뭐를? Q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자, 그러면 AP를 1대1로 내분한 다음에,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A가 여기 있고 P 지금 A, B라고 잡았으니까 AP를 1대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좌표 어떻게 써?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3, 1 더하기 3, 1 더하기. 그 다음에 1과 P의 X좌표를 곱해야 돼. 자, 그럼 P의 X좌표니까 A. 그 다음 2와 A의 X좌표를 곱하는 거니까 4. 이렇게 내분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1하고 P의 Y좌표를 곱하는 거야. B. 2하고 A의 Y좌표를 곱하는 거지. 8.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잡아주냐면 X, Y 이렇게 잡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예요. Q. 이렇게. 여기에서 A, B 잡았으면 50%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X, Y 잡았으면 얘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90% 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B가 지금 뭐 어디 위에 있다고? 이거 직선 위에 있다며. 그럼 A하고 B를 여기다 대입하겠지? 그쵸? 그런데 어떻게 대입하냐면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3분의 A 플러스 4가 지금 X인 거지. 3분의 B 플러스 8이 Y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는 하고 정리를 해. B는 하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A, B를 어디다? 여기다 대입한다며.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또는 이 식을 어디다가 A, B에다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가 A, B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A 플러스 4가 X지.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3X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돼? A는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8이 Y니까 B 플러스 8은 3Y. 따라서 B는 3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아까 A, B가 이거 위에 있는 점이라며. X에다가 A, Y에다가 B 대입한다고 했지?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고. 왜냐면 A, B를 대입하면 2A-B-4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 B를 여기다 대입하면 X하고 Y만 남겠지? 그러니까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어떤 점이 주어져? 그럼 그 점을 뭐라고?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야. 왜? 그 점에 대한 뭘 구할 거니까 정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 B라고 잡아줬으면 여기다가 뭐해? 대입을 해야 되겠지. 왜?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2A-B-4는 0이라는 식을 하나 구할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2,4라는 A점과 P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어. 그럼 Q를 구해야 되니까 내분점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내분점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치? 그리고 나서 걔를 뭐라고? X, Y라고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네들을 A는 X에 관한 식, B는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A, 여기 B에다 각각 대입해주게 되면 걔가 뭐라고?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자취의 방식을 구한다.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학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래.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됩니다. 그죠? 2대 3은 2대 3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어.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게 선분을 그려줘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자, 평행한다라는 것은 뭐가 성립하냐면 동의각이 같아야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같냐면 억각도 같아야 돼. 이 각이랑 이 각이 억각이야. 얘랑 얘. 그러고 보니까 얘랑 뭐가 됐어? 각이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얘랑 길이가 같아. 얘가 3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3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냐면 이 조그마한 삼각형과 여기 큰 삼각형이 닮았어. 그럼 어떤 성질이 성립해? 평사선길에서 2대 3은 2대 3이다. 이게 성립하잖아. 다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3, 얘가 2면 얘가 3, 2 이렇게 성립한다고. 비율이 성립한다고. 비율이.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대 3이면 작은 삼각형이 지금 이쪽 변과 큰 삼각형의 이쪽 남은 변이 2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2대 3은 2대 3이다.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각의 이등분선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